불균형은 왜 오히려 심화되는 걸까요? 최고의 인재를 원하는 기업, 그 인재를 공급하는 대학, 그리고 이 둘을 쫓는 자본. 꺼지지 않는 부동산 신화는 전국의 자본을 흡수하고 동질적인 엘리트 구조는 변화를 막습니다. 의료와 문화의 독점 또한 사람들을 서울에 머물게 합니다. 이 거대한 시스템의 4가지 동력, 오늘 그 실체를 하나씩 파헤쳐봅니다. 서울공화국 시리즈 2부, 서울공화국이 영원한 4가지 이유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서울공화국이 영원할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이유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잠시 후 나올 개요만 보셔도 4가지 핵심 키워드를 확실히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전체 개요. 오늘은 서울공화국이 스스로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4개 요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기업, 대학, 금융, 철의 삼각동맹입니다. 기업, 대학, 그리고 금융이 얽혀 돌아가며 서울 중심의 구심력을 강화하는 과정을 살펴봅니다. 둘째, 부동산 불패 신화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자본을 빨아들이고 있는 서울 부동산 불패 신화가 어떻게 서울 중심주의 형성에 기여하는지 짚어봅니다. 셋째, 정치 엘리트 순환 구조입니다. 엘리트들의 동질성과 민주주의의 덫이 서울을 거대한 요새로 바꾸는 과정을 파악합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질의 독점입니다. 서울이 삶의 질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인 의료와 문화를 독점한 결과 서서히 대한민국의 인식이 서울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알아봅니다. 기업, 대학, 금융, 철의 삼각동맹. 1990년대 이후 한국 경제가 지식 기반 경제로 전환되면서 서울 중심주의는 새로운 차원의 동력을 얻게 됩니다. 집적의 이익, 즉 기업과 인재가 한 곳에 모일수록 생산성과 혁신이 증가하는 현상이 극대화된 것이죠. 과거처럼 정부가 밀어주지 않아도 이제는 시장의 논리를 통해 스스로를 강화하는 강력한 플라이 휠 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심장부에는 기업, 명문대학, 금융기관이라는 3개의 축이 형성하는 견고한 수도권 삼각동맹이 있습니다. 첫째, 기업은 최고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수도권에 머뭅니다. 삼성, 현대, SK 같은 500대 기업 본사의 약 80%가 수도권에 밀집해 있으며 특히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R&D 센터의 수도권 집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수 R&D 인력은 경기도 판교 이남에서는 구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남방 한계선이라는 은어까지 있을 정도죠. 이러한 현상은 대기업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래 성장 동력인 스타트업 역시 수도권에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둘째, 이 인재들을 끊임없이 공급하는 원천은 바로 수도권 명문대학입니다. 스카이로 대표되는 서울의 명문대들은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정점에 서서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들을 흡수합니다. 이렇게 길러진 엘리트 인력은 졸업과 동시에 바로 옆에 위치한 대기업, 금융기관, 정부기관으로 공급되며 인재풀을 마르지 않게 하는 원천이 됩니다. 금융자본 역시 이 흐름을 따라갑니다. 벤처캐피탈 투자의 73%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됩니다. 벤처캐피탈들은 투자기업과의 지리적 근접성을 통해 정보를 얻고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죠. 심지어 정부가 운영하는 모태펀드조차 시장의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는커녕 오히려 따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결국 최고의 인재를 원하는 기업이 수도권으로, 최고의 기업에 가고 싶은 인재가 수도권 대학으로, 그리고 이 둘의 시너지를 쫓는 자본이 수도권으로 향하는 완벽한 수단고리가 형성된 것입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 서울 중심주의를 지탱하는 두 번째 기둥은 단순한 믿음을 넘어 한국 사회의 자산 형성 구조를 규정하는 부동산 불패 신화, 특히 강남 불패라는 강력한 사회적 믿음입니다. 1970년대 강남 개발 과정에서 정부 주도의 대규모 개발, 명문 학군 이전, 그리고 투기가 맞물려 소수의 사람들이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것을 목격한 대중의 뇌리에는 서울 부동산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그 결과 전국의 유동자금이 끊임없이 서울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 가격을 밀어올리고 이는 다시 더 많은 투자 자금을 유인하는 거대한 순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스탈인적인 집값은 특히 청년 세대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절망적인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20대 가구가 저축만으로 서울의 평균적인 아파트를 구매하려면 무려 86.4년이 걸린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이는 노동소득만으로는 자산 형성이 불가능하고 부모의 자산에 따른 부의 대물림이 계층 이동의 유일한 사다리가 되는 자산 불평등 사회를 고착시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점 때문에 서울 부동산의 매력은 역설적으로 더 강화됩니다. 다른 어떤 투자처보다 확실한 부의 증식 수단이라는 믿음이 깨지지 않는 한 자본은 계속해서 가장 안전하고 유망한 투자처인 서울로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 엘리트 순환 구조.
서울 중심주의가 견고하게 유지되는 세 번째 이유는 엘리트의 동질성과 민주주의의 덫이라는 두 가지 핵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를 이끄는 권력 엘리트들은 놀라울 정도로 동질적인 학벌 배경을 공유하며 그 중심에는 예외 없이 서울 소재 명문대학들이 있습니다. 이는 정부, 기업, 법조계 등 모든 핵심 영역에서 동일하게 나타나 인지적 고착 상태를 만듭니다. 법조계의 학벌 집중은 가장 극단적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하에서도 최근 5년간 전국 신입생의 88.5%가 수도권 대학 출신이었습니다. 심지어 비수도권 로스쿨 신입생 중에서도 81.2%가 수도권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로 채워졌습니다. 사회 지도층 대부분이 서울이라는 공간에서 교육받고 사회화된 동질적 집단이기 때문에 그들의 네트워크, 정보, 성공 기준 모두가 지리적으로 편향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민주주의의 덫입니다. 유권자의 과반수가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의 부동산 가치를 하락시키거나 수도권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것과 같은 급진적인 분산 정책은 정치적으로 실행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자신들의 자산 가치 하락이나 생활 기반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는 정책에 과반수의 유권자들이 표를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불균형 문제가 너무 심해져 민주주의적 의사결정 과정이 오히려 불평등을 강화하고 고착시키는 역설적인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삶의 질 독점. 서울의 중력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삶의 질 영역까지 독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 그리고 삶의 풍요로움을 결정하는 문화 인프라의 절대적인 집중은 사람들을 서울에 머물게 하는 강력한 비경제적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의료 순례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방의 중증 환자들이 치료를 위해 서울의 대형 병원으로 향하는 현상을 말하죠. 이 쏠림 현상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대병원,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으로 구성된 빅5 병원으로의 환자 집중이 두드러집니다. 지난 4년간 빅5 병원을 찾은 지방 환자 수가 22%나 급증했다는 사실은 이 현상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환자와 가족이 겪는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 부담은 물론 지방 의료 시스템에 대한 깊은 불신을 낳고 내 생명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는 서울에 있어야 한다는 강력한 사회적 인식을 만듭니다. 문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일간지와 방송사 등 대부분의 미디어가 서울에 본사를 두고 서울 중심의 관점으로 사회적 중요성을 부여하는 의제 설정 기능을 수행하면서 서울의 일은 전국 뉴스로, 지방의 일은 지방 뉴스로 축소되는 현상이 반복됩니다. 미디어를 통해 재현되는 성공적인 삶, 세련된 삶의 대부분은 서울입니다. 이는 지방의 정체성을 약화시키고 문화적인 삶을 누리려면 서울로 가야 한다는 무의식적인 메시지를 주입하는 보이지 않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정리. 오늘 우리는 서울 중심주의가 강력하게 유지되는 원인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째, 기업, 대학, 금융, 철의 삼각동맹. 기업, 대학, 금융이 맞물려 돌아가는 철의 삼각동맹을 형성하고 다른 지역이 넘볼 수 없는 경제적 해자를 구축합니다. 둘째, 부동산 불패 신화. 세대를 거듭해 형성된 부동산, 강남 불패 신화는 전국의 자본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입니다. 셋째, 정치 엘리트의 순환구조. 동질적인 엘리트 구조와 민주주의 덫은 상황 변화를 어렵게 만드는 딜레마로 작용합니다. 넷째, 삶의 질 독점. 의료와 문화 같은 삶의 질 인프라를 서울이 독점하면서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서울에 묶어둡니다. 이 4개의 기둥이 너무나도 견고하기에 지난 수십 년간의 분산 정책은 큰 효과를 보지 못했고 서울의 중력은 오히려 더 강해졌다는 것이 서울공화국이 영원할 것이라는 지속론의 핵심 주장입니다. 하지만 정말 서울공화국은 영원히 지속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미 정점을 지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마지막 3부에서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서울공화국이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그 중심을 잡다 지식의 균형입니다.